나도 이렇게 형 거 촬영하면서 개코를 많이 보잖아. 개코가 좀 귀엽긴 하더라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뭐뭐뭐가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추정모 프로에서 또 신모프들이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근데 아직은 랭코몬 김도현이라는 이 브리더가 확신하고 인정하는 거는 이 녀석 종류가 다다. 어색하네 근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테이블이 좀 더 컸으면 참 좋았겠다. 뭔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앉는 거는 거의 없었지. 한 20년만 거의 없었지. 20년 만이네. 이 컨텐츠는 이제 개코 초보 개코 입문자의 입장이고 형은 개코 브리더의 입장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같이 처음으로 한번 찍어보게 됐고 좋은 것 같아. 같이 이렇게 찍으니까 어때? 별로? 너가 한번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한번 해봐봐. 맨날 목소리만 나왔었으니까. 그렇지. 저는 지금 랭코몬 채널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제 랭코몬 김도현 사장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막을 달 때 항상 친동생이라고 달아놓는데 저는 친동생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도 같이 만들고 있어서 제작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제가 같이 나오는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채널에 도움이 될까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채널들이 자동차 미디어토라는 채널에 이제 금융맨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그맨 이상준님의 채널은 이제 중년 이상준이라고 거기에도 이제 PD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보신 적 있으시다면 이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도움은 아닌데 이제 형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 내 채널이 잘 돼야지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아니, 물론 뭐 그렇기는 한데 이 채널은 파충류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파충류를 잘 모릅니다. 파충류를 잘 몰라서 아무튼 뭐 형한테 도움이 되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실 의문인 게 있어. 내가 파충류가 나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파충류를 어쩌다가 키우게 되는 건가? 파충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다가 분양까지 하게 되는가? 입양까지 아니면 분양까지? 입양까지. 일단은 파충류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어. 그리고 이게 사실상 희귀동물이라는 것 자체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종은 사료를 먹는 게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좀 쉽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또 초등학생들 반 안에서는 나는 뭐 릴리 화이트 키워? 나는 노모를 키워? 나는 프라푸치노를 키워? 나는 아잔틱을 키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키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털 빠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사육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파충류 쪽으로 많이 좀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그냥 애초에 번식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나는 이 채널을 이제 만들면서 처음 이제 파충류 게코,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알았는데 아직도 헷갈리거든. 크레스티드 게코가 색깔에 따라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모프에 따라 다르고 색깔에 따라 다르지. 근데 이게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뭐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트라이, 카푸치노 이런 게 있잖아. 일단 트라이는 노멀이야. 노멀, 릴리 화이트, 카푸치노, 아잔틱, 초초, 세이블. 내가 인정하는 모프는 이렇게. 그것도 있잖아. 검정색을 뭐라고 하지? 아잔틱. 아 그게 아잔틱이야? 아 색깔만 검정색인 거야? 아... 뭐 모노크롬도 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마블링도 있고 뭐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아직 나는 내가 인정하고 있는 모프는 딱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 6개의 종류가 이제 메인으로 있다 정도 알면 되겠네요. 6개의 모프가 확정난 모프가 있다. 근데 지금 추정모 프로에서 또 신모프들이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근데 아직은 랭코몬 김도현이라는 이 브리더가 확신하고 인정하는 거는 이 6종류가 다다. 그러면은 왜냐면 나는 다른 종을 본 적이 없어. 모노크롬이라든지 뭐 마블링이라든지 영상에서 나도 뭐 봤는데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막 들여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랭코 화이트도 있잖아. 랭코 화이트가 뭐야? 그때 검증. 그때 검증한다 했던 거? 그때 뭐 이름 안 정한다고 하더니 랭코 화이트라고 정한 거야? 아니야. 그냥 가칭으로 한번 해봤어. 요즘에 자꾸 모프들이 많이 좀 얘기들이 거론이 되길래 그냥 한번 얘기해보. 모프 아니야. 근데 알 좀 있으면 태어나긴 할 거야. 그러면은 베이비를 입양을 해서 성체까지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 귀뚜라미로 이제 충식으로 피딩을 하면은 좀 빨라. 슈퍼포드로 피딩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잘 먹였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귀뚜라미로 피딩을 하면 한 1년 정도까지도 키워지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베이비로 피딩을 할 때 귀뚜라미로 피딩을 하잖아. 근데 이 귀뚜라미로 피딩을 하면 이 더스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 칼슘제를 더스팅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베이비를 입양을 해서 알을 낳기까지는 얼마나 키워야 되는 거야? 그게 성체가 된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그람수로 따지면 암컷은 40g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컷은 35g 이상이면 번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나는 이거는 생각이 내가 번식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게 개월수로 한 1년 3개월 정도 이상 넘어가는 아이들은 번식이 가능한 것 같아. 이게 암컷을 번식을 들어갈 때 너무 많이 키우고 번식이 들어가면 배란 때를 한번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 왜냐면 내가 지금 번식을 해보니까 한 35에서 36 요 언저리에서 제일 배란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암컷이. 요걸 때를 놓치면 1년 2년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고. 나도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 배란은 언제 한 번씩 오는데? 그거는 이제 개체마다 달라. 그래서 항상 요 정도 시기가 되면 체크를 항상 해줘야 되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30 몇 그램 때부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30 몇 그램이 되는 데는 얼마나 걸려? 보통 빨리 크는 애들은 뭐 1년 2개월, 충식하는 애들은 빨리 크면 1년, 그리고 또 슈퍼푸드 먹는 애들은 또 1년 6개월. 근데 이게 개체마다 다르고 사육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 그렇고, 내가 키울 때는 보통 빨리 크면 1년 정도, 충식했을 때 1년 정도 크고, 슈퍼푸드를 먹이는 아이들은 한 1년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소 1년 이상은 키워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 같은 초심자들이 개코를 입양을 받고 싶을 때 베이비를 입양받는 게 좋아? 성체를 입양받는 게 좋아? 이게 좀 달라. 번식의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성체가 더 빠를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을 다 베이비 때부터 입양해갖고 키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크는 성장 과정이나 그 안에 힘든 과정들을 다 겪잖아. 그러면 이제 해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똑같이 키우면 되는 거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체를 들여갖고 번식을 해갖고 해칭이 되면 이제 먹이 붙임이나 개코가 이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근데 또 하나는 입문자들이 키우기에는 나는 베이비를 추천하진 않아. 왜? 아니 아직 애기야. 근데 입문자는 아직 이 개코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 입문을 했으니까 이제 처음 키워보시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밥을 잘 먹어야 돼.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으려면은 갓 해칭한 베이비들은 먹이 반응이 좋지가 않아. 그게 한 좀 5g, 어렵구나. 5g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슈퍼푸드를 줘도 탁탁 받아 먹고 충식을 줘도 탁탁 받아 먹고 하는 정도에 돼야, 그러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릴 때는 뭐 베이비를 하셔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베이비를 키웠다가 사랑으로 키웠는데 갑자기 애가 폐사를 하면 이게 또 상처더라고. 경험상 갖고 있는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슬픔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입문적으로 키우시고, 아이들이 키우는 아이들은 무조건 나는 5g 이상은 분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지금 어쨌든 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지. 성인도 물론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한테 게코를 입양받게 할 때 조금 큰 개체를 입양받는 게 좋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내 생각이라. 왜냐면 일단은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커야지만 키우기가 편한 건데, 애초에 어렵게 좀 약간 하이 레벨로 들어와갖고 키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조금. 그럼 형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뒤에도 이런 뭐라고 하지 이게? 엑소테라 사육장. 사육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이제 통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개코를 키울 때 저런 사육장에서 키우는 게 좋아? 저 통에서 키우는 게 좋아? 개코를 번식하는 방법은 내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분리사육이고 하나는 합사야. 지금 저 위에 있는 지금 이 사육장이 합사장이야.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다 분리사육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거든. 근데 내가 이 합사를 원래는 되게 부정적이었었는데, 합사를 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 합사에 대한 찬반이 되게 많이 갈려. 근데 내가 안 해보고 난 다음에 저거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합사를 내가 지금 처음으로 해봤거든? 근데 나 참 합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개코들 여러 마리를 한 번에 키우는. 대신에 관리를 좀 잘해줘야 돼. 왜냐면 수컷 한 마리 안에 암컷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 합사장이잖아. 그래서 수컷 컨디션을 계속 확인을 해주고, 먹이도 좀 더 주고, 애가 지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항상 청결을 좀 유지해줘야 되고. 근데 한 마리만 키워도 저 사육장에 키워도 되는 거지? 그럼 집에서 키웠을 때는 저렇게 키우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비바리움식으로 만들어 놓고 키우시는 분들도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고, 요즘에는 저렇게 본인이 셀프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용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그런 이제 사육장, 아크릴 사육장이나 거기 안에 뭐 백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걸로 해서 되게 예쁘게 키우는 분들이 많아.
나도 여기에는 이게 더 맞다고 봐. 하지만 나처럼 이제 번식을 하시는 암컷이 막 한 200마리 정도 되는 이 번식했을 때는 적재형 사육장이 저건 최고야. 아, 많이 키우니까 저희 관리를 할 수가 없어. 네, 애완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저런 큰 사육장에서 써도 되겠네. 큰 사육장보다는 개체 사이즈에 맞는 뭐 2020, 30 뭐 이 정도 사이즈 아크릴 사육장에다 키우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아, 또 너무 커도 안 좋구나. 너무 커도 이제 안 좋지. 나는 안 좋다고 봐. 그럼 저번에도 우리가 콘텐츠로 얘기하긴 했는데 개코가 사료가 있잖아, 슈퍼푸드라는. 그러면 처음 개코를 키우는 분들은 슈퍼푸드를 아무거나 사서 먹여도 된다고 했는데 맞아? 보통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은 입양을 한 데다가 물어보지. 슈퍼푸드 뭐 먹였냐. 기존에 아이가 먹였던 거를 추천을 드리지.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슈퍼푸드의 뭐 효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뭐 문제가 발생돼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은 슈퍼푸드 말고는 나는 뭐 다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개코가 잘 먹는 슈퍼푸드를 주는 게 난 제일 좋다. 그 형이 맨날 얘기하는 이제 개코의 퀄리티에 대해서 좀 이 기준들이 있잖아. 크라운이니 뭐 3차 형질이니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벌써 3, 4개월을 찍고 있는데도 나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언제나 한번 해야겠다. 제대로 다 한 번에 한 영상에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너가 지금까지 나랑 4개월을 영상 촬영하고 4개월을 개코를 봤는데 아직 이 아이들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가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가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치. 근데 하지만 입문해서 키워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 정말 집중해서 이제 정말 좋아서 반려로 키우시는 아니면 뭐 범식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아무리 입문자여도 보통 너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대충은 다 이제 아시거든.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거. 그치. 보고 공부하고 관심이 있어야 돼. 보통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더라. 개코의 퀄리티는 일단은 내가 보는 관점, 이거는 뭐 다른 브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나는 몰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나는 일단 랭커몬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백질, 화이트 월을 갖고 있다. 나도 맨날 백질 하는데 백질이 하얀색. 그러니까 얼마나 하얗냐. 아 그렇지. 아, 얼마나 하얗냐. 하얀 색깔 월을 얼마나 높게, 얼마나 번지게, 하얗게 가지고 있다. 이게 고퀄리티의 내가 보는 관점 중에 1번이야. 두 번째, 색감. 텐저린이 뭐야? 텐저린이라고 약간 주황 색깔로 쨍하게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을 텐저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풀커버. 커버가 얼마나 좋냐. 커버. 그 옆에 보면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가 막 지워지고 3차가 번지는 경우로 커버가 좋다고 하거든. 그런 이제 커버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점점 없어져. 아, 옆구리가 점점 없어져. 이런 아이들은 커버가 좋다고 얘기를 해. 근데 1차, 2차, 3차가 있다 하잖아. 그게 옆구리의 위치야? 아니야. 1차 베이스 색깔, 그 다음에 위에 칠해진 거,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나눠지거든. 근데 보통 이것도 유명한 브리더가 정의를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건데 1차 베이스 색깔, 뭐 2차 위에 덧칠한 거, 그 위에서 뭐 3차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알기 쉽게끔 해줬더라고. 선주비원도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용어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찢어진 타입으로 태어났는데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 1차만 남고 3차만 남고 2차가 지워지는 경우도 커버가 좋다고 하고. 근데 이 풀커버라는 이 단어는 보통 릴리에서 많이 써. 하얀 친구 릴리 화이트에서 여기가 진짜 다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 그냥 하얀 흰둥이처럼만 남아있는 그런 아이들을 풀커버 라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또 보통 노멀 중에서도 크면서 다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어. 뭐 1차든 2차든 3차든 다 지워지는 거. 번지고 지워지고 그런 아이들은 커버가 좋다 그래서 풀커버라고 얘기해. 그 보통 용어가 풀커버리지. 풀커버리지. 뭐 형은 뭐 보통 행사 같은 거나 할 때 뭐 분양 나갈 때 보면은 요즘에는 입문자들이 더 많아? 아니면 기존에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 요즘에는 입문자분들, 그러니까 개코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이미 개코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딱 여기에 픽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입문자분들은 보통 분양할 때 얼마 정도 개체 분양가가 나와? 편차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고객님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애초에 아싸리 그냥 나는 하이엔드로 갈 거야 라고 해서 하이엔드급 비싼 아이들을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 진짜 나는 한번 경험 삼아 키워볼까 그래서 좀 비용을 좀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되게 나중에 되면은 재밌는 게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신기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알아가는 시기가 지나서 많이 알게 되는 시기쯤에는 내가 몇 마리를 몇 년을 키워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예뻤던 아이, 예뻐서 분양받았던 아이가 나중에 크니까 다른 아이가 더 예쁜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랭커몬에 왔을 때 입문자, 그러니까 처음에 키워보시려고 하고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우리 고객님들이 오시면 나는 꼭 얘기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냥 본인 눈에 예쁘신 거를 입양을 하셔라. 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이렇게 형 거 촬영하면서 개코를 많이 보잖아. 이게 보다 보니까는 개코가 좀 귀엽긴 하더라고. 이제 좀 귀여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개코를 아이들이 입양을 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겠더라고. 보다 보니까 귀여워. 아마 근데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입양을 해주시는 거겠지만 키우면은 아이들한테도 뭔가 좀 교감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겠다. 좋지. 또 파충류라는 게 쉽게 뭐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런 거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유니크하고 일단 크레스트 게코 종 자체가 예뻐. 보기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키우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좀 많지.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랭코몬 사육방을 한 번은 꼭 와서 보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많은 개체들이 있고 이걸 제가 다 물어봤는데 이 개체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그걸 자세히 얘기를 해주다 보면 뭔가 이제 이 개코에 대한 이미지나 매력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우연히 개코를 본 사람들도 와서 한번 보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겠다. 근데 이 랭코몬 사육방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 뭐야? 위치가 안 좋아. 맞아요.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내가 조금 얘기하고 죄송할 때가 좀 있어. 그건 알고 오셔야 됩니다. 위치는 조금 이런 데 사육방이 있어? 하는 데 있어요. 하지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여기에 공을 엄청 들였으니까 한 번은 놀러 와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같이 형 동생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볼 것들을 할 건데, 혹시라도 개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좀 이건 민감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거를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형이라서 편하게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뭐 욕먹어도 한 귀로 야, 흘리면 그것도 되니까. 악플 미친 듯이 달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악플 달아도 제가 얼마 전에 악플 읽기 할 때도 악플 그대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댓글 그대로 읽어가지고 형한테 물어볼 테니까 혹시라도 개코 키우시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저희 형의 개인적인 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다음에 찍을 때 질문할 거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형이 조금 와서 말 걸어주시면 되게 진짜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혹시라도 좀 다가가기가 어렵다고 해도 가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거시면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인상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강단 있고 부드럽기도 하고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긴 하더라. 저 인상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꼭 와서 그냥 편하게 말씀 나누고 그러면 난 너무 좋다. 내가 이거 하나만 질문할게. 랭코몬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랭코몬 담당 PD로서 어떤 채널을 만들 거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진실함이 있고 결국에는 이 파충류 개코 분양시장에서도 뭔가 홍보를 많이 하고 형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난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 랭코몬의 채널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 솔직하고 담백한. 정보가 좀 솔직하고, 그리고 나는 내 소신을 얘기하는 게 나한테 맞아서, 또 거기에 내가 뭐 가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는 내가 앞으로도 안 할 거지만, 그런 이제 솔직 담백한 채널. 누군가가 우리 채널을 봤을 때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내가 내 얼굴 보면서 피식하는 것도 웃긴데, 그래도 이제 봐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개코에 관한 뭐 지식이나 정보들에 관한 영상들 만들 때도 이렇게 종종 나와갖고 저랑 같이 채널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랭코몬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사 많이 하니까 행사장 가면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